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7월 지정될 규제 자유특구가 10곳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개별 기업이 아닌 특정 지역에 규제 특례를 주는 제도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쇼 CES에 삼성전자의 사내벤처 C랩에서 육성된 아이디어 제품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법원이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BMW 코리아에 100억 원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은행들이 첫 인연을 맺는 고객에게 후한 우대금리를 주며 신규 고객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인 규제 샌드박스. 어린이가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집 뒤뜰에 마련한 모래상자에서 유래한 개념입니다. 오늘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구체적 내용과 향후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특히 금융과 IT, 제조업 등 지역사업 전반의 혁신을 돕기 위해 마련된 규제 자유특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7월 지정될 규제 자유특구가 10곳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규제 자유특구란 개별 기업이 아닌 특정 지역에 규제 특례를 줘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 발전까지 고려하는 개념으로 중기부는 현재 14개 시도가 47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지자체가 행정구역상 경계와 상관없이 필요에 따라 특구를 자유롭게 설계하면 규제 자유특구위원회가 심의 의결하고 특구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201개 규제 특례 혜택과 규제 샌드박스 활용 그리고 재정 및 세제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에 성노경 중기부 지역혁신정책과장은 많은 기업이 지역에 내려와 투자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라는 취지라며 7월에 특구를 지정한 뒤에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또 오늘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밝혔는데 앞으로 기업이 신기술 신산업 규제와 관련한 내용을 정부에 문의하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회신을 받을 수 있고 관련 법령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임시 허가를 통해 시장 출시를 앞당기게 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특히 기존 법의 금지 규정 등으로 사업화가 제한됐더라도 일정 조건 하에서 실증 테스트를 거치면 임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보통신 분야와 산업융합 분야는 오는 17일부터 금융혁신법과 지역특구법은 오는 4월부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금융뿐 아니라 ICT, 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규제 샌드박스라는 점에서 세계 20여 개 국가와 비교해 가장 앞선 제도를 가지게 된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삼성전자 사내벤처 C랩에서 육성된 아이디어 제품들이 세계 최대 전자쇼 CES에 대거 참가했습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세계 각국에서 몰려온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일 쏟아지는 뉴스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뉴스 분석 AI 프리즈밋. 인공지능이 뉴스 텍스트를 분석해 그 기사와 관련된 중요한 기사 5가지를 뽑아 타임라인 형태로 제공합니다. 이 앱을 사용을 하시면 뉴스를 별도로 검색을 하실 필요 없이 이 기사가 왜 이슈가 됐는지, 이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한 유튜브와 같은 영상이 대세인 시대에 맞는 사업도 등장했습니다. 동영상을 찍으면 가장 좋은 영상을 추출해내고 영상 분석을 통해 어울리는 음악과 영상 효과 편집도 해줍니다. 편집을 실시간 영상과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집에 가서 후에 편집을 할 필요성이 전혀 없습니다. 모두 삼성전자 사내벤처인 C랩에서 발굴된 과제입니다. 6년간 진행된 C랩에서는 이제 스핀오프한 스타트업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C랩에서는 총 한 200여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향후 5년 동안 500개의 신규 스타트업과 신규 사업을 육성할 예정입니다. 2017년 CES 최고 혁신상을 C랩 출신의 기업이 수상한 데 이어 올해 CES 2019에서도 C랩 출신 기업 3곳이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세계 무대로 나서고 있는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날개를 펴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법원이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BMW 코리아에 100억 원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인증 업무에 참여했던 임직원을 법정 구속하는 등 강력한 처벌에 나섰습니다.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채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바람잘 날 없는 BMW 코리아를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BMW 코리아의 배출가스 조작 혐의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BMW 코리아는 145억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입니다. 해당 차량만 2만 9천여 대에 달합니다. BMW 코리아의 이미지 추락과 그에 따른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앞서 BMW는 잇따른 화재 사건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은 데 이어 연이은 악재인 셈입니다. 3명이 이제 실형을 내렸거든요. 그만큼 중대하다고 판단을 내린 거거든요. 브랜드 이미지가 많이 추락을 했고 또 조작을 했다는 것은 범죄라는 뜻이거든요. 이미 이 대한민국 국민들 머릿속에는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돼 있고 이 이미지 추락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BMW 코리아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할 뿐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기만했다고 질책했습니다. 당시 인증 업무에 참여한 임직원에게도 책임을 엄중히 물었습니다. 6명에게 징역 8개월에서 10개월을 선고했는데 이 가운데 3명에게는 집행유예가, 나머지 3명에겐 실형이 선고돼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당초 재판 결과 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기로 했던 BMW 코리아는 일단 내부적인 법적 검토에 들어간다는 입장입니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지를 두고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법적 절차와 검토를 통해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게 저희 공식 입장이에요. BMW 코리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은행들이 첫 인연을 맺는 고객에게 후한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신규 고객 유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첫 거래 고객 대상 적금 상품의 최고 금리가 연 3%대에서 연 6%대에 달해 1금융권 금리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정은규 기자입니다. 은행들이 고금리 적금 상품으로 새로운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의 우리 첫거래 감사 적금은 최고 금리가 연 3.2%입니다. 기본 금리는 연 1.8%지만 상품 이름처럼 처음 인연을 맺은 고객에게 최대 연 1.8%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얹어줍니다. 기존의 입출식 통장을 제외한 예적금 상품이나 대출이 없는 고객이 가입하면 0.8%포인트, 또 가입 전 1년 내 신규로 급여이체나 공과금 자동이체를 한 경우 0.6%포인트를 더 주는 식입니다. 우리 여행 적금도 첫 거래에 이자를 더해주는데 우리카드 사용 실적에 따른 우대 금리까지 모두 받을 경우 금리가 연 6%에 달합니다. 신한은행도 첫 거래 고객에게 최고 연 3.6% 금리를 제공하는 적금을 팔고 있는데 급여 통장 등 복잡한 조건 없이 신규이기만 하면 됩니다. 신한 첫 거래 세배드림 적금의 기본 금리는 1.2%, 여기에 신한은행 예적금 첫 신규 1.2%포인트, 신한카드 첫 신규 1.2%포인트를 제공합니다. 기업은행과 거래 경험이 없다면 IBK 썸 통장에 가입해 최고 연 4%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 금리를 받으려면 우선 가입 시 최초 거래 고객이어야 하고 인터넷 뱅킹 앱에서 같은 상품에 가입한 다른 사람과 친구 맺기를 해야 합니다. 신규 고객을 겨냥한 적금 상품들의 금리는 매력적인 데 반해 실제 모을 수 있는 돈의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월 납입 한도가 적게는 20만 원에 불과하고 만기도 1년 안팎으로 짧은 탓입니다. 20만 원 한도를 꽉 채워 납입할 경우 1년 뒤 받는 이자는 세후로 6만 원에서 7만 원 수준입니다. 서울경제TV 정홍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용지표 부진을 인정하고 혁신성장에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개월간 가장 힘들고 아쉽고 아픈 점은 고용지표가 부진하고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점이라며 정책 기조는 유지해가면서도 보완할 점을 충분히 보완해서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직접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고용 창출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걸었음에도 작년 취업자 증가폭이 최근 9년 새 가장 적고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는 등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데이터와 AI, 수소경제 등 혁신성장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수소경제 등 3대 플랫폼 경제에 1조 5천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약 10조 원을 전략적으로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플랫폼 경제란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등 여러 산업에 걸쳐 꼭 필요한 인프라, 기술, 생태계를 의미하며 혁신성장 가속화를 촉발할 기반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지난해 검찰의 시중은행 채용 비리에 대한 대대적 수사가 이뤄진 이후 국내 주요 은행의 은행장 중 처음으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은행의 공공성을 고려해 이전 행장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 9단독 이재희 판사는 오늘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망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전 행장은 주식회사의 경우 독자적 인재상을 추구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며 채용 비리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의 채용 절차 관여 행위가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채 과정에서 불합격권에 있는 지원자를 합격자로 만든 것은 은행장의 재량을 넘어섰다고 본 겁니다. 우리은행이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지만 다른 사기업과 달리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금융위기가 오면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등 공공성이 일반 사기업보다 크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은 지원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경쟁 과정을 통해 채용하겠다는 의미로 학력과 연령, 성별 제한이 없다고 하면서 탈스펙을 내세웠다며 하지만 사회 유력인이나 고위 임직원을 배경으로 둔 것이 새로운 스펙이 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매장량이 약 69년치 산유량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우디는 현지 시간 9일 자국의 주요 생산유전 54곳의 확정 매장량을 실시한 결과 2017년 말 현재 2,685억 배럴로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가 2016년 밝힌 매장량보다 73억 배럴 많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산술적으로 앞으로 약 69년간 생산할 수 있는 매장량으로 사우디 정부는 천연가스도 기존보다 5.6% 많은 325조 1,000억 세제곱피트로 조사되는 등 기존 발표보다 원유와 가스 매장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습니다. B2B 핀테크 플랫폼 회사 웹캐시가 오늘 기업공개 간담회를 열고 2021년까지 매출액 1,000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오늘 1월 25일 코스닥 상장 예정인 웹캐시는 B2B 핀테크 플랫폼 전문 기업으로 금융기관과 기업 시스템을 연결하는 서비스 등을 개발합니다. 주요 제품으로 공공기관 전용 서비스인 인하우스 뱅크와 대기업 대상 서비스인 브랜치, 중소기업용 서비스 경리나라 등이 있습니다. 특히 경리나라의 경우 국내 최초 중소기업용 격리 전문 소프트웨어입니다. 웹캐시의 서비스는 국내 모든 금융기관뿐 아니라 전 세계 25개 국가 352개 금융기관과 실시간 연결이 가능하며 국내 174개 ERP 업체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휴은행을 통해 기업의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으며 세무서 등으로 마케팅 창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웹캐시는 올해 일본 사업을 시작했을 뿐 아니라
베트남 현지 법인 설립과 캄보디아 R&D 센터 운영 등을 통해 해외 시장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웹캐시의 영업이익은 46억 원으로 2017년에 비해 31% 이상 늘었습니다. 웹캐시의 희망 공모 예정가는 2만 4천 원에서 2만 6천 원으로 총 97만 주를 공모하며 오늘 16일과 17일 공모 청약을 받습니다. 상장 주관사는 하나금융투자입니다.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분신한 택시기사 임모 씨가 불법 카풀을 근절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장자를 유서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택시단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임 씨는 가족에게 A4 용지 4장짜리 유서를 남겼습니다. 유서에는 택시기사가 너무 힘들다, 불법 카카오 카풀 도입을 반대한다, 아내에게 먼저 떠나 미안하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코오롱그룹의 신입사원들이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신학기 용품 키트를 직접 만들어 선물하는 드림팩 기부천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연필, 공책 등 모두 19가지 학용품과 방한용품으로 구성된 드림팩은 지난 1년간 임직원들이 모은 기부금과 회사 매칭기금을 더한 재원으로 만들어졌고 전국 50개 지역 아동센터 1,480명의 아동에게 전달됩니다. LG화학이 배터리 분야 글로벌 신시장 확대를 위해 중국 남경에 1.2조 원 증설 투자에 나섭니다. LG화학은 지난 9일 중국 난징 현무호텔에서 난징시와 배터리 공장 투자 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LG화학은 난징 신강 경제개발구에 위치한 전기차 배터리 1공장과 소형 배터리 공장에 2020년까지 각각 6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시국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특별 사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3.1절 특사 준비를 위해 법무부가 기초자료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 들어 진보 진영에서 지속적으로 사면을 요구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가 관심사입니다.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반짝 추위가 지나가고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2도로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였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올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은 5도가 되겠고요. 모레까지 계속해서 기온이 오르며 큰 추위 없겠습니다. 다만 추위가 주춤하자 역시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내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온화한 가운데 제주도와 전남 해안으로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내일까지 제주도는 최고 20mm, 전남 해안은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외 지역으로는 장기간 건조특보가 해제되지 못하는 등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남부지방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인천의 아침 기온 0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오르겠고요. 낮 기온은 인천과 수원 5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속초는 한낮에 기온이 5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은 7도, 울진은 8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의 낮 기온 7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기온이 올라 포근하겠고요. 대구는 8도, 부산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
서해와 남해상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동해는 물결이 최고 3.5m까지 높게 일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다가 다음 주 화요일 다시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요. 토요일 강원 영동과 남부에 눈 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